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 35만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로써 6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52주 최고가가 37만원이니 이제 사상 최고가까지 거리가 한 자릿수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6일짜리 상승에는 한 가지 따로 봐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정작 이 상승을 산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6월 4일 47.81%에서 6월 17일 47.57%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는 6일을 내리올랐는데 가장 큰 손인 외국인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랐다는 지적은 사실입니다. 52주 최저가 56,200원에서 보면 지금 주가는 6배가 넘습니다. 이쯤이면 끝물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어볼 건 하나입니다. 큰 손들이 비켜서 있는 이 상승을 더 믿어도 되는가입니다. 마침 그 답을 가를 시험대가 이번 주에 2개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다른 하나는 다음 주 발표를 앞둔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오늘은 3가지를 기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째, 이 상승을 떠받친 자금의 정체와 시험대가 그 자금을 어느 방향을 향하게 할지. 둘째, 이번 주 삼성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풀렸고 어떤 카드가 새로 등장했는지. 셋째, 월가 양대 투자은행이 말한 메모리 구조 변화가 데이터로 성립하는지입니다. 먼저 시장 전체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장중 9,000선을 건드렸습니다. 불과 엿새 전인 6월 12일 종가가 8,123이었으니 일주일도 안 돼 900포인트 넘게 올라 드디어 9,000선에 닿은 흐름입니다. 환율도 같은 방향으로 우호적입니다. 원달러는 6월 10일 1,525원에서 6월 16일 1,510원으로 내려와 안정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환율이 진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부담이 줄어듭니다. 한국 대형주를 다시 담을 여지가 생기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이 우호적인데도 외국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어긋남이 오늘의 핵심인데 그 전에 이번 주에 걸린 두 변수를 먼저 짚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새벽에 나온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새로 취임한 연준 의장이 처음 주재한 회의였습니다. 금리 자체는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시장이 본 건 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를 어느 쪽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신호입니다.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 성장주와 반도체 밸류에이션에 우호적이고 반대면 단기 조정 압력이 생깁니다. 둘째는 다음 주로 다가온 마이크론 실적입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3사 중 실적을 가장 먼저 내는 회사입니다. 발표는 미국 현지 시각 6월 24일, 한국 시각으로는 6월 25일 새벽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직접 경쟁하고 같은 업황을 타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호황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선행지표로 꼽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수는 9천 문턱, 환율은 안정, 환경은 우호적인데 그 흐름의 진위를 두 이벤트가 가려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 삼성전자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종목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에서 짚은 수급의 어긋남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상승의 성격은 수급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6월 12일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들이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 사흘은 결이 달랐습니다. 외국인은 6월 15일 약 183만 주, 6월 17일 약 200만 주를 순 매도했습니다. 같은 기간 그 물량을 받아낸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6월 17일 하루만 약 113만 주를 순 매수했습니다. 즉 최근 사흘간의 상승은 외국인이 판 물량을 국내 기관이 받아올린 상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확인하는 건 오늘 몇 % 올랐느냐가 아니라 이 상승에 외국인이 언제 합류하느냐입니다. 수급 흐름은 여기까지 보고 삼성 자체에서 풀린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삼성에서 가장 먼저 정리된 건 오랫동안 주주를 불안하게 했던 노사 갈등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두고 몇 달째 맞서왔고 한때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반도체 라인은 한번 멈추면 재가동까지 손실이 큽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생산이 멈추면 소용이 없으니 주주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그 갈등이 총파업 직전에 봉합됐습니다. 노사가 한 발씩 물러나 합의안을 만들었고 조합원 투표에서도 통과됐습니다. 투표율이 95%를 넘겼다는 점에서 내부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문별로 받는 폭이 달라 이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에 삼성은 앞으로 5년간 5조 원을 협력사 지원과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투입하겠다고 함께 밝혔습니다. 성과급을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방식은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먼저 도입했는데 삼성도 같은 방향으로 들어선 셈입니다.
리스크 해소가 첫 번째 변수였다면 두 번째는 기술 쪽에서 나온 신호입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 열린 세계 반도체 학회에서 삼성은 세계 최초 기술을 발표했고 1000편 넘는 논문 가운데 최우수 논문으로 뽑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용을 풀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안에는 전기를 켜고 끄는 트랜지스터라는 소자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이 소자를 평면에 옆으로 촘촘히 깔아왔는데 이제는 옆으로 넓힐 자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보여준 건 이 소자를 위로 쌓아 올리는 방식을 연산용 칩에서 처음으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보통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성능이 15%가량 개선되는데 이 방식은 이론적으로 성능을 더 크게 끌어올리면서 전력 소모는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당장 매출이 잡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직 연구 단계에서 성공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주목하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삼성은 이미 메모리에서 층층이 쌓아 올리는 적층 기술을 앞서왔는데 그 노하우를 연산용 칩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위탁 생산, 그러니까 파운드리에서 큰 고객사가 일감을 맡길지 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이런 앞선 공정입니다. 세계 최초라는 기록이 향후 수주로 이어질 수 있는 명함이 되는 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인 실제 고객 명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 전해진 파운드리 협의 가운데 가장 무게가 실린 건 구글입니다. 구글이 자체 설계한 인공지능 칩, 이른바 텐서 칩의 일부 공정을 삼성전자 이 나노 공정에서 만드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구분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걸 두고 역대급 규모 계약이 확정됐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되는 건 확정이 아니라 협의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가볍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삼성 파운드리의 가장 큰 약점을 정확히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낮게 평가받아온 이유는 대형 고객사의 첨단 공정 양산 이력이 부족하다는 의심이었습니다. 기술은 있는데 빅테크의 첨단 칩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본 레퍼런스가 약하다는 거죠. 그 자리에 구글이라는 이름이 후보로 오른 겁니다. 최근 흐름을 같이 보면 의미가 더 또렷해집니다.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이 삼성과 연결됐고 엔비디아 계열의 칩 일부도 삼성 4나노 공정에서 올 하반기 양산이 거론됩니다. 서버용 저장 장치인 SSD 쪽에서도 삼성이 우선 공급사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빅테크가 첨단 물량을 한 곳에만 맡기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공급망 다변화의 후보로 다시 들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파운드리는 그동안 4년 넘게 적자가 이어진 삼성의 가장 아픈 사업이었습니다. 고객 명단이 넓어지고 가동률이 올라오면 그 적자 폭이 줄고 흑자 전환 시점도 당겨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삼성 자체에서 나온 재료라면 마지막은 업황 자체입니다. 이번 주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월가 양대 투자은행이 잇따라 메모리 시장을 짚었습니다. 두 곳이 공통으로 본 건 지금의 공급 부족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근거는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 이번 수요가 스마트폰이나 PC가 아니라 인공지능 인프라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둘째, 공장을 새로 지어도 양산까지 4년에서 5년이 걸려 공급을 빨리 못 늘린다는 점입니다. 셋째, 고객사가 물량을 미리 잡으려고 위약금 조항이 담긴 장기 공급 계약을 늘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가격 변동폭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표면적인 인식과 핵심이 갈립니다. 아직 많은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반년마다 가격이 출렁이는 경기 민감주로 봅니다. 하지만 두 보고서가 가리키는 건 공급이 부족하고 쉽게 늘지 않는 자산을 보유한 회사라는 결이 다른 그림입니다. 실제로 비싼 신제품뿐 아니라 구형 메모리까지 함께 품기라는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진단이 숫자로도 맞는지를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이 처음으로 채점하게 됩니다. 이때 봐야 할 건 매출 규모 자체가 아닙니다. 메모리는 가격이 꺾이면 매출보다 이익률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익률이 계속 높은 수준을 지키는지 아니면 둔화 신호가 나오는지가 호황의 수명을 가늠하는 첫 단서가 됩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털도 이 그림과 같은 방향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원으로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새로 썼습니다. 수요처도 인공지능 서버 한 곳에만 걸려있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에서 점유율 40%로 마이크론을 처음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서버용 메모리, 차량용 메모리, 저전력 메모리로 이익 기반이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승 근거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짚은 재료 가운데 구글 협의도
세계 최초 기술도 아직은 검토와 연구 단계입니다. 계약과 양산, 실적이라는 숫자로 넘어와야 평가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수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이 사흘 연속 순매도하는 동안 거래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6월 15일 약 2,150만 주에서 오늘 장중에는 1,300만 주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상승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 참여가 줄어든 상승이라는 점은 함께 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짚어드린 삼성전자처럼 모멘텀은 물론이고 잠재력까지 뛰어난 그야말로 폭등 직전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려드린 후성이라는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급등 직전 종목의 추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강력한 매수 근거와 함께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은 이 문자 하나로 4일 만에 100%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만 종목을 접하시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 가치를 반영해버려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에게 장 시작 오전 9시 이전에 곧 급등하거나 단기 수익이 가능한 종목들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들게 매매하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보내주시면 추천 매수가와 매도가는 물론이고 추가 상세 자료집까지 보내드립니다. 당연히 100% 무료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른 연락주세요.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선착순 100분에게만 드리니까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6일 연속 상승은 외국인이 빠진 자리를 국내 기관이 받아 올린 상승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총파업 직전에 봉합된 노사 합의, 연산용 칩으로 넘어온 세계 최초 적층 기술, 구글까지 후보로 오른 파운드리 협의가 얹혔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1분기 57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과 차량용 메모리 세계 1위, 양대 투자은행이 말한 구조적 공급 부족이 깔려 있습니다. 큰 손이 비켜선 상승을 더 믿어도 되는지는 결국 다음 세 가지에서 갈립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 거시 변수입니다. 오늘 새벽 연준이 내놓은 금리 경로 신호와 다음 주 마이크론 실적에서 이익률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합니다. 둘 번째는 외국인 수급입니다. 47%대로 내려온 외국인 보유율이 다시 올라서는지 아니면 기관이 단독으로 떠받치는 구간이 길어지는지가 이 상승의 체력을 보여줄 겁니다. 세 번째는 삼성 자체의 숫자입니다. 구글과의 이 나노 협의가 실제 계약으로 구체화되는지, 4년 넘게 적자였던 파운드리가 흑자로 돌아서는지, 노사 합의가 생산 안정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변수도 분명합니다. 미국 금리와 환율은 통제 바뀌고 오늘 짚은 새 변수들이 실적으로 증명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6일 동안 올랐다는 사실보다 그 상승 아래에서 누가 물량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주 두 시험대가 어떤 답을 내놓는지를 차분히 따라가야 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